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서울학고전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주교진암이라고 있죠. 그래서 진암이라는 것은 우리말하면 이제 안내서란 뜻입니다. 안내서. 남쪽을 가리킨다. 그래서 나침판 남쪽이니까 이게 안내서. 그리고 주교는 배다리. 그래서 정조대왕 때 화성 능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그 용산강 그 앞에 배다리를 설치했을 때 이렇게 하라 하는 안내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서울의 역사, 인문, 풍속, 지리.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관련된 책입니다. 춘성육이 아까 그 성시 전도 시와 함께 이제 춘성육이를 유독공의 춘성육인데 유독공의 호는 이제 영제인데 이 영제집은 이제 원래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의 문인이나 그의 이제 자식들이 이제 아버님과 교유했던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글들이 있으면 전부 주세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이제 엮어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미환도 많습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죽었거나 또는 뭐 가세가 기울었거나 아니면 자료가 부족했거나 그러면 이제 다 못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유독공의 미완성 시문지지만 여기 권 15에 춘성육이가 실려 있고요. 특히 영제집에서 21도 회고시는 되게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도읍지를 시로 읊은 거. 그 정도로 공부도 많이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번에 실학자니까 다음에 보기로 하고. 자, 하여튼 춘성육이는 1770년 3월 3일부터 3월 6일 바로 지금이네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300년, 200 몇 년 됐어? 200 한 50년 전? 기록입니다. 안 보입니까? 어떤 게 안 보입니까? 글씨가 조그만 글씨.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청계천에 토목건설을 했던 준천. 그래서 준천했던 그림도 남아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토목건설. 다행히 서울학 여기 연구소에서 요 두 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 좀 낮은 가격으로 구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천사실과 주교진암. 이곳은 이제 용산의 배다리. 그다음에 이곳은 청계천, 준천. 그래서 준천사실은 광통교 아래 교각에 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 유물이 있으니까 일단 확인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자, 이렇게 여기 있구나. 그래서 예전에 전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2017년이니까 벌써 6년 전, 7년 전, 8년 전이구나. 그런데 다행히 저는 이제 이 준천이 이제 책으로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게 전부 다 PDF 파일로 다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서울역사박물관에 가시면. 서울역사박물관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실에 들어가면 요것을 전부 PDF 파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60년 2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 청계천 준천 사실이 있고 여기 보면 요 교각에 준천 사실을 음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고 이따 다 볼 거니까요. 여기 있구나. 제가 이렇게. 그래서 준천 사실이 준천이 3번에 있었죠. 여기 경진 지평이 돼서 경진년에 땅을 평평하겠다. 그러니까 청계천의 바닥을 평평하겠다. 그래서 이때가 1760년 2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기록이고 여기는 개사 경준 다시 경자를 써서 다시 준천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1833년이니까 약 한 70년 후에 청계천이 그만큼 막 토사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하니까 이제 쌓이니까 물이 갑자기 번지면 역류하니까. 자, 그 다음에
기사 대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년에 크게 준천을 한 거죠. 엄청나게 준천을 한 겁니다. 이때가 1873년 3월 1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 번에 걸친 준천의 역사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책에 보고 있는 것이 현장에 없다면 이게 서로 떨어져 괴리되어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사실이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도 이렇게 만질 수가 있으니까 뭐 돌을 만진다고 이게 엎어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서울학 고전이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은 서울까지 오기가 쉽지는 않지만 서울 인근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적어도 조선 600년의 문화유산들을 전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종묘를 간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서울 근교에 살지 않으면 부산에서 종묘, 그러면 종묘 오면 되냐? 경복궁도 봐야죠. 창덕궁도 봐야지. 이러려면 최소한 아이들하고 오면 2박 3일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서울에 살으니까 그냥 그냥 누릴 거 다 누리죠. 그렇지만 목포에 사는 사람들, 제가 이제 목포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이분들은 서울에 와서 이거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너무 여기에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서울학이 갖고 있는 장점은 현장성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교진암입니다. 주교진암은 한강 도화를 하는 배다리를 놓을 때 그 배다리를 이렇게 놓으라는 안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교사가 있고 준천사도 있고 주교사도 있습니다. 준천사는 청계천 5가에 있고 지금도 그 역사 표석이 있습니다. 준천사 터라고. 마찬가지로 주교사도 지금 노량진 가면 요 노량진 그 바로 앞에 노량 행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용양봉저정으로만 자꾸만 알려져 있어요. 용양봉저정은 노량 행궁의 중심 건물일 뿐이에요. 행궁이죠, 행궁. 왜냐하면 임금님이 갈 때 하루 거리로 계속 행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노량 행궁 앞에 바로 주교사가 있었고 그 주교사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관청들은 6조에 포함된 관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같은 아문이라도 부가된 아문들이에요. 정아문이 아니고 부가된 아문인데 그런 아문들은 많은 관리들이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 관리하는 이제 관리 5명, 3명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중요한데, 자, 3명 있으면 이 3명이 관리하는 거고, 이걸 지시하는 상급자들은 대부분 겸임입니다. 그러니까 영의정이나 좌의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겸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급 겸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재하는 겁니다. 있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 실무자들은 또 뭐냐. 주로 실무자들은 예를 들어 주교사면 당연히 배달을 놓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줘서 용산 지역의 어업적 특혜나 특혜를 줘요. 나루 특혜를 준다든가. 그래서 그 평상시는 어업을 하다가 날짜가 딱 되면 동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예비군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거죠. 조선시대의 예산은 선입 개출에 세입 개출 또는 선입 개출. 뭐냐면 수입이 딱 들어오면 나가는 것이 그거에 딱 계산해서 나와요. 더하도 말도. 그래서 미리 이 예산을 맞췄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이 삥땅 공화국이 된 겁니다. 아니 월급을 안 주는데 무슨 수로? 그러면 다른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산업이 발달됐다면 그걸로 돈을 벌지만 아니 지금 아전으로 들어간 사람한테 월급을 안 주면 도대체 아전한테 그래서 아전한테 일을 처리할 때 급행료를 받는다든가 특히 한성부나 이런 법률과 관련된 쪽에 근무하는 아전들은 그 급행료나 서류 대행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알아서 접수해놓고 안 올리는 거야. 하세월이지 하세월. 그때 이제 5냥 탁 주면 내일 와 그러면 내일 해결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땅 분쟁이나 가족 간의 분쟁이 있으면 호적 등본 이걸 따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발급을 안 해. 이 노비가 이놈 노비에서 면천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노비들이 이제 면천 받았으면 그 면천한 기록이 한성부에 있잖아요. 장애원에도 있고. 그러면 그거 갖다 증명서를 떼어서 그 주인하고 맞짱 떼야 되는데 안 떼주는 거야, 석 달간. 그러면 그 석 달 동안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급행료를 받으면서 조선이 삥땅공화국이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조선을 엄청나게 청렴한 나라로 보는데요.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삥땅 뜯기는 거로 하세월 고생했던 분들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주교진암은 지금도 남아 있고 요 화성 능행을 했던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사에서 한강 부교를 설치하는 방한 정책서고, 비변사 주교절목을 정조대왕한테 주니까 정조대왕이 이걸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게 주교진암이다. 그래서 1790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주교진암의 근거에서 배다리를 놓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요즘 용산에서 문화재청에 사나요? 용산에 사나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도 배다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궁중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저기 국능유적본부나 이런 데서 하는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배다리 그 행차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창덕궁 앞에서 가마 타고 가는 것을 재현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거의 이렇게 해서 끝나는 다음에 이제 경조부지가 있습니다. 서울을 나타내는 여러 이름 중에 뭐 경도, 경성, 한양. 근데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강점한 후에 이 한성부를 바꿔서 뭐로 바꿨냐면 경성으로 바꿨어요. 경성부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경성이 일본어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개념, 일본어 지명이라고. 절대로 아닙니다. 한양과 경성은 조선 왕조실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서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양은 땅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한양이라는 행정명이었는데 조선시대 행정명은 한성부예요. 한성부가 행정명이고 한양이나 경성은 그냥 땅을 부르는 땅 이름이에요. 그냥 우리 서울처럼. 그래서 이거 구분을 하면 됩니다. 서울을 공식화하는 행정명은 한성부. 그리고 지명으로 부르는 것은 한양과 경성을 많이 불렀어요. 그 가운데 또 하나가 경조라는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다. 경조라는 건 뭐냐면 서울이고 조자라는 건 뭐냐면 조짐이라고 하는 것은 1000명이 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왕이 있는 곳을 경조라고 불렀어요. 1000명이 드러나는 곳, 조. 그래서 경조. 그래서 이 책 이름은 경조부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서울특별시 편람입니다. 편람. 서울특별시 행정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경조부지도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이 돼 있으니까 초벌 번역이라 좀 어렵지만 그래도 번역됐다는 건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원래 서울시 공무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스터디를 한 겁니다. 초벌 번역을. 이걸 기반으로 해서 번역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이제 새로운 형태의 시민 역사학이라고 그래요. 시민 역사학. 퍼블릭한 히스토리라고 보통 그래요. 공적인 역사. 그것은 뭐냐면 시민들이 공공적 영역에서 자신들이 연구하고 지역사도 연구하고 마을서도 연구해서 그것이 역사로 편입되는 방식이죠.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구술. 지역에 오래된 분들한테 그 지역에 그것을 구술한 거라. 또는 지역에서 판매됐던 여러 상점이라든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이나 이런 걸 남기는 거. 이런 것들이 요즘 말하는 공공성의 역사. 그런 면에서 이 경조부지 번역은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다. 그래서 1851년에 편찬돼 있던 거고 약 380항목.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은 한성부 판례는 뭐하고 그다음에 한성부는 건물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된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걸 딱 보면 600년 서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성부 업무 편람. 이것도 서울학에 무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궁궐학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각 관청의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 예전에 혹시 포도청이라는 드라마 사극 보신 적 있어요? 포도청? 그 포도청의 그것은 어디서 나오면 4가지 정도에서 이렇게 추리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추안, 그리고
근데 이건 추국한 거, 추안. 그 다음에, 추간지. 추간지가 형조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춘하, 추동. 그래서 6조를 이렇게. 천지, 춘하, 추니까 2호의 병형, 형조. 형조의 사건 처리를 모은 게 추간지예요. 그래서 추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포도청 등록. 포도청 등록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두꺼워서 하나에서 이게 제가 한 16권이가 18권으로 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거 번역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작가들이 그 한학을 조금 하시는 할아버지들한테 돈 조금 주고 그거 번역해서 자기가 독점했던 겁니다. 주로 누가 했느냐? 그 조선왕조실록 그거 했던 무슨 승봉이가 있었죠. 그 작가. 신승봉. 그분들이 아직 우리나라 왕조실록이 번역이 안 될 때 이제 그렇게 자료를 찾아서 독점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번역이 돼 있고 생각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안이나 그다음에 구간이 있습니다. 구간. 추안, 구간, 포도청 등록, 추간지.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사건 일지입니다. 사건 일지. 그러니까 진짜 기기묘한 범죄부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학 콘텐츠는 부족한 게 아니고 왕조실록에 이런 데는 대부분 한 줄 나와요. 사건의 큰 대강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 1800년대 문집이나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어디에? 규장각이에요. 70만 권이 넘으니까 그 번역 1%도 안 됐어요. 70만에 7만에 7천 권도 번역이 안 됐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규장각에 있는 책 중에 한 200부 정도 번역됐나? 거의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학 콘텐츠 하는 사람도 콘텐츠를 발굴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외워. 노하우가 아니라 외워.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경조부지는 한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어떤 그 한학을 할 때 또는 고전을 할 때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번역을 봐서는.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는 뭐 이거 말고 한경지략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자, 여기 나왔네요. 바로. 이 한경지략은 유독공의 아들인 유본회. 유독공과 유본회는 워낙 천재적이었고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보유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지도 쓸 수 있었고 이런 책도 남을 수 있습니다. 한경은 서울을 표현하는 다른 이름인데 여기 보면 이 한경지략에 수성동 기린교에 대한 게 나왔는데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대는 이게 있었어요. 근데 1960년대에 없는 거예요. 왜 없냐? 여기를 갖다 시멘트로 다 덮어버렸거든. 그래서 나중에 여기 발굴하면서 원형이 그대로 나왔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우리 그 그림 겸재정선. 거기 그림에 나와서 요거하고 이제 서로 확인된 거죠. 세 개가 딱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경지략에 의하면 정도전의 집이 수진방에 있었는데 지금 중학 율곡이 공부했던 중학. 그죠? 신사임당의 치맛자락이 쫙 치맛바람이 흘러냈던 그 중학이 자리 잡은 서당터는 정도전가의 서당자리요. 지금 재용감터는 정도전가의 안채자리요. 사복시는 정도전 자리인데 모두 풍수설에 맞춰 지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거기 이마빌딩이 있는데. 그래서 정도전이 있던 집터를 일부러 마구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뭐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아무튼 이런 한경지략에는 서울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답사를 하거나 할 때 그 공간에 대한 이해는 이 한경지략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한경사라든지 한경사는 막 광통교, 청계천, 그다음에 수표교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한경자벽이라든지 경도 세시사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이게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씩 모아지거든요. 그러면 서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을 보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도로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큰 도로를 잡고
그 도로 밑으로는 뭐가 흐르냐면 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길을 잡아요. 그래서 물길과 도로를 잡으면 서울이 딱 행정 공간이 딱 만들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린교가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그러면 서울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환경지략을 해서 이제 아마 서울학에 대한 그 고전은 요걸로 마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이제 그 고전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하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서울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제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